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돌파용으로 진짜 파병을 하겠습니까? 진짜 살상무기 줄까요? 윤석열 아니, 대통령 그냥 엄포만 놓는 자, 거 아닐까? 이렇게 설마 말을 해놓으면 그렇게. 어떻게 네. 되냐면 네. 작년에 미국에 국빈 방문할 때 4월에 예. 폴란드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의 바이든은 윤석열을 압력을 넣어서 저 포탄 안 준다는 거 저 내놓으라고 설득해라. 이렇게 대통령 맞아요. 방미 그랬죠. 직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포탄 50만 발을 미국을 경유해서 폴란드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포탄 50만 발을 받아낸 거예요. 네. 그런데 10만 발은 가 있었으니까 한 37만 발을 추가로 보낸 겁니다. 이러면 한 석 달치입니다 이게. 거기. 그런데 많이 격렬할 때는 한 달치 정도를 우리가 대준 겁니다. 네. 그거 국빈 방문하고 맞바꿔 먹은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왔던데 폴란드 대통령. 네. 예? 왔어. 어제도 무기 구매 왔어. 때문에 온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그 저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기 직전에 대난 삐라가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 삐라가 용산 앞마당에 떨어진 거 아니, 그걸 그렇죠. 줍는 장면이 와 북한 오물 풍선이 점점 진화, 정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꾸 경험치가 쌓이니까 예, 점점 이거는 정확해지고 정교해지는 거예요. 예. 그 전담 부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다량으로 일상으로 날려보냈다는 거는 이제는 그걸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생겼다는 뜻이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든지 자꾸 해보면 늘어요. 늦지. 하면 늘어. 근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뭐 몸져 누웠다라고 했는데 어제 딱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틀 만에 등장할 걸 뭐 알아두었다. 누운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네. 아니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는 딱 그거였잖아요.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네. 공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못한다. 상황이라 뭐 앞으로 없을 거다 그런 취지로 답변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식 활동 자제 예, 요구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네. 바로 그냥 바로 저렇게 등장할 네.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 사진 준비되나요? 그 왜 빨간색 셔츠를 입으셨을까요? 나는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선언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저는 그분도 상당히 그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서 사실상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다라기보다는 네. 내가 국민의힘의 중심이다. 아니까. 아 내가 저 사진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사실 그 뭐 언론에서 찍은 여러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서거니 하고 김건희 여사가 앞서 있는 근데 그런 장면의 사진도 많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상 김건희 여사 건재하다. 예, 뭐 아프고 뭐 그렇게 막 언론이 보도하는데 나 아니거든. 이거를 이 상황에서도 내가 건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아니 이런 뭐 걸까요? 언론이 그 기사를 썼나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진짜 안 안 보일 나올 줄 알았는데 것처럼 당연히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냥 아니 그런데 예. 이게 국빈 방문 행사거든 사실은 그렇죠. 폴란드에 예, 그냥 예. 실무 방문이 아니고 그러면은 아파도 나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 폴란드가 지금 신임 저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 차원에서 한국하고 무기 구매한 거 다 털고 있어 지금. 그러는 타에 국빈 방문을 했다면은 이게 지금 중요성으로 봤을 때 사실은 나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아프더라도. 네. 그래서 이게 국내 정치에는 상당히 이제 좀 국민들 보기엔 그렇지만은 여기까지는 나는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온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 나올 수는 아니, 있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뭐 나올 수 있는데 저렇게 건재하게 활동을 그렇죠. 할 수 있는 컨디션이면 마치 이틀 전에 많이 아파서 이제 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한동안 엿먹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나온 보도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 와 셉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성 맹세. 이게 무슨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영남 의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네. 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는 들은 적이 있고 그 김진태 지사가 사실은 컷오프 됐다가 다시 경선 참여가 허락되면서 사실상 경선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기는 거였어요. 네, 그때 네. 황상구 그 수석이 뭐 인지도나 이런 데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컷오프만 안 당하면 경선에서 김진태 후보가 이기고 본선에 나가는 거는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그 경선 자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영부인의 개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죠. 뭐 그거는 있었고 그 권성동 의원을 제껴줄 테니까 뭐 협조하자. 네네네네. 그 얘기는 저도 오늘 기사 보고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알았어요. 예. 그 얘기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내용 자체가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그때 뭐 윤리위 징계받으면서 굉장히 곤궁한 처지였는데 이때 김 여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권성동을 날릴 테니까 명태균, 이준석, 김건희 셋이 한 편 먹고 좀 뭘 해보자라는 걸로 들려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보도의 맥락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대 의원님? 저는 이준석 대표 이제 석연치 않은 그 방송에서 여러 발언들 네. 그런 것들에 조금씩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는데 이 무렵에 어떤 정권의 세력 판도가 이제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접근해 가지고 지들 환광 카르텔을 만들려는 윤핵관들. 세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네. 외척 세력. 그런데 이제 저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소리에 후원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네. 이유가 뭡니까?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들들 볶는 저 김진태 뭐 이래 또 뭐 지금 윤핵관들 저것들 꼴 보기 싫어서. 근데 서울의 소리에 백은종 대표가 이걸 응징하겠다고 났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네. 후원금도 보냈대고 맞아요. 그리고 이명수 기자하고 네. 친했다는 거 7시간 아닙니까? 녹취로. 그리고 명태균의 조언은 이준석, 김종인과 손을 잡아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기 뭐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은 가마솥에 윤 대통령을 넣고 쌀만 먹으려고 한다. 펄펄 끓는 솥에. 윤 대통령이 무슨 수육입니까? 그리고 저기 뭐 그리고 그 수육은 냄새 나서 못 먹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렇게 세력이 형성돼 있었구나.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다 있다고. 그렇게 돼 놓으니까 이제 저기 뭐냐 이준석하고는 통했던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림이.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을 통해서 이준석하고 함께 뭔가 도모를 하면서 윤핵관을 또 정리하려고 했었던 그 표징으로 권성동을 내가 제거하겠다. 이게 무슨 조폭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막 횡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21년 11월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이른바 원조 윤핵관하고 네. 명태균 씨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진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욕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명태균파와 윤핵관파. 근데 이제 명태균 배우에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싸울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는 장제원 의원이 뭐 핵심이었는데 명태균 씨가 장제원 의원 욕을 엄청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원조 윤핵관은 이제 공식적인 당 후보도 됐으니 그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슨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조언을 하던 그룹을 좀 끊어내고 이제는
당의 공식 라인 중심으로 가자는 그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네. 누가 봐도 명태균 뭐 비롯해서 이쪽 라인은 다 비선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네. 비선 라인하고 충돌한 거죠. 네네네. 충돌하면서 네. 비선 라인의 신문 어디서 나왔냐? 네. 여기서 나왔지. 예. 여기가 명과 김. 세니까 예, 여기가 예. 세니까 그러니까. 붙을 그때 사실은 누가 웬만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하고 어떻게 붙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쪽이 워낙 세니까 이게 예. 힘이 되는 거지. 이게 신기한- 붙을 예. 힘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건 이준석 의원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당 대표였기 때문에 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됐던 김진태 지사나 박완수 지사의 공천이 됐던 제일 많이 아는 당사자 빼고는 제일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이 털어놓으면 좋지 않나. 그 윤핵관 아예 그냥 다 털어놔라.